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이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며 계속해서 무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2021년 11월 63%,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발표되자 지지율은 점차 올라 2022년 1월 69%를 기록했다. 무력 과시 이후 올라가는 푸틴의 지지율.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3번의 침공을 강행했고 3번의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에선 칠러 정책을 펼치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임시정부가 설립됐다.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중 하나인 크림자치공화국에선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집회가 일어났다. 당시 크림자치공화국은 칠러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크림반도에 무장병력을 투입해 주요 시설을 점령하고 러시아군을 주둔시키기 시작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러시아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96%가 합병에 찬성했다. 푸틴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조약에 서명, 단 20일 만에 크림자치공화국은 러시아에 합병됐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60%였던 푸틴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2008년 8월 7일 조지아에선 자국 내 친러시아 지역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에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조지아는 무력으로 이 사태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망하게 됐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지아를 침공, 압도적인 전력을 내세우며 5일 만에 승리했다. 대통령 3연임 금지 조항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던 푸틴의 지지율은 88%까지 올라갔다. 푸틴은 조지아 침공을 계기로 차기 집권 정당성을 확보했다. 1999년 8월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체첸 공화국과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엘츠는 푸틴을 총리로 발탁. 푸틴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 무자비한 포격을 퍼부어 항복을 받아냈다. 1999년 말부터 시작된 공격은 2000년 2월 6일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1999년 10월 지지율이 13.7%였던 푸틴은 처음 도전한 2000년 대선에서 득표율 약 52%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강력한 무력을 과시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른 푸틴. 푸틴은 집권 초기부터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서방과 맞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냉전 시절 속 강한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푸틴의 지지가 상승한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어요. 과거와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빠른 시간 내 적은 희생으로 수도 키예프를 접수하고 칠러 과도 정부를 세운다면 푸틴의 위상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점 바로 이 점이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24일 우크라이나에선 57명이 사망하고 169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행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연 이번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